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국 9월 실업률이 3.5%로 5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주춤하며 에너지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미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표가 모두 부진하게 발표되며 경기 둔화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미 노동부는 미국의 9월 실업률이 3.5%로 시장 예상치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수치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발표가 된 건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나스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현건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매수 의견 주셨네요. 어떤 전략일까요? 자, 3대 지수인 다우, 그리고 S&P, 나스닥 등의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져 가고 있고요. 아시아장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스닥 미국장의 하락에 맞춰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문제는 단기적인 이슈로 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의 이슈로 고용시장에 영향을 끼치며 아무래도 지수를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새벽 3시에 아시다시피 FOMC 연준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방세를 가져와 줄 수 있어는 보이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불안한 심리 때문에 박스 쪽으로의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가주는 박스권으로의 영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매수를 보시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장 흐름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방이 올 수는 있어도 아무래도 데이 트레이딩은 매수로 가되 전체적으로 중장기 트레이딩은 하방으로 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오늘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수받아 좋은 자리는 제가 보고 있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7611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7611 정도면은 거의 일봉에 큰 저항대가 있는 자리인데요. 네. 이쯤에서 매수를 받으면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자리고요.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 트레이딩은 매수로 잡으시되 네. 큰 중장기 트레이딩은 하방으로 가시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7,611선 매수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좀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위쪽으로는 7580까지도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연준의 발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나스닥, 미국 지수와 골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좀 많이 열려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보실 때 중장기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산재돼 있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모든 악재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가져오면서 지수는 올려주되 단기적으로 그 악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올려주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눌러줄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자, 지금 저희 나스닥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또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이야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앨런 의장과 다르게 앨런 의장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발표 때나 아무리 기조연설 때만 되면 장들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움직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파월 같은 경우는 딱 비둘기파가 아니라 딱 강경파입니다. 강경파. 아무래도 강달러를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항상 트럼프랑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랑 부딪히면서 하는 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트럼프 너는 정치를 잘해라. 이거는 나의 역할이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이번 연도만 해도 벌써 2번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75% 정도 전문가들이 다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아무래도 좀 인하 쪽으로 초점을 두고 기조 연설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지금 뭐 시장에서 75%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했을 때의 시장의 반응과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을 때에도 시장의 반응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금리 인상과 인하. 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죠. 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많이 찍고 돈이 많이 돌면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경기 부양책으로서의 가장 단순한 국가 개입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추세인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 좀 더 재밌는 게 나와요. 네. 그게 뭐냐면 미국의 강달러가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일부러 일으킬 수 있겠죠. 금리 인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의 커다란 나중에 지금은 무역 전쟁이지만 좀 있으면 금융 전쟁이 될 거고 네. 여러 가지 전쟁으로의 확산, 패권 싸움이 될 건데요. 그 두 번째가 아무래도 저는 금융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마 금리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금리의 FOMC의 발표는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분쟁과 지표 부진에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에너지 수요 역시도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크루드 오일 전일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아무래도 다운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전략일까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죠. 저번 주에 아무래도 큰 상방을 가져왔었고 그리고 나서 점차점 초반에 상방을 가져왔고 점차 눌림을 가져오면서 아무래도 전반에 들었던 큰 상승의 폭을 다시 원점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일의 패권이 더 이상 사우디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미국은 사우디의 개입이나 아랍권 개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일일 생산량이 아마 1240만 배럴 정도 될 거예요, 미국이.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꾸준히 그렇게 이렇게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더 이상 미국이 더 이상 산유 수입국이 아닌 산유 수출국으로서 네. 1등인 부분이 아무래도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또 줄이지도 않아요. 산유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은 둔화되고 있고 전 세계 시장은 둔화되면서 공장은 안 돌아가고 산유는 넘쳐나고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는 하방을 가는 게 매도를 가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오늘 역시 새벽 3시에 네. FOMC 발표를 하면 단기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하방으로 보는 게 좋으시다고 생각이 돼요. 2016년에 아마 오일 값이 26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원체 산유량 자체를 늘렸기 때문에 2016년도 그 근방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큰 추세의 눌림 추세가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도 매도 의견 주셨는데 오늘 좀 어떤 포인트 잡아주신다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한적 움직임이고 네.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이란 문제도 해결됐죠. 미국이 사우디 생산량 추격했죠. 드론 폭격 여파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뉴스가 나왔죠. 네. 좋은 뉴스밖에 없어요. 악재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은 거의 확실한데 오늘은 단기적 포인트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크게 네.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매도 자리는 53.59달러 자리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네.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추세에서도 조금 위쪽에 있는데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봉의 눌림 라인 부분입니다. 이 정도. 자, 눌림의 재시작 라인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을 깨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크게 눌릴 수 있다. 그리고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하시는 저희 뭐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토요일, 일요일 날 무슨 뉴스가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큰 추세, 안정적으로 보면은 눌림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데이 트레이딩은 상방을 보시더라도 네. 꼭 마무리는 매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걸로 생각이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조금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오늘은 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지수 선물이 상승해서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달러의 영향이 가장 클 걸로 네.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의 75%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그 달러 인하에 맞춰서 장이 좀 상방으로 다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 Y. 자, 올라가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예를 네. 들어서 저희 월요일 때처럼 뭐 드론이 저희 시추하는 작업장을 폭파했다거나 아니면 사우디가 갑자기 원유 공급량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올릴 수 있겠지만 네. 지금 같아서는 큰 이슈가 없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도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을 아니, 궁금한 거 드리자면, 물어보십시오. 이란과 미국이 계속해서 좀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재를 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흐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아까도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자, 예전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산유량을 증대하지 않았을 때는 네. 오펙에 관여도 많이 하고요. 중동에도 많이 뭐 이라크를 도와준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군사적 개입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올라가도 좋고요. 네. 내려가면 자기랑 적국이 그거에 따른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손해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냅두는데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긴장감, 텐션을 유지하면서 네.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미국도. 네, 네. 그러면서 텐션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름감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처럼 뭔가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원유 가격을 지키기에는 생산량이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봐서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텐션을 유지하는 건 미국이 원유로 돈을 벌고 있는 시점이죠. 1등이니까 이제.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이상, 오펙에서 원유량을 조절하지 않는 이상은 네. 아무래도 이 하방의 눌림은 계속 될 것이다.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눌림 물량에서의 이제 오늘 FOMC 발표가 예상되니 오늘 네. 여기서 청산하자, 올리자 뭐 그런 물량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매도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유가가 좀 어느 정도까지 좀 많이 빠질지 아니면 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일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일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요. 네. 지금 중요한 건 이 추세 라인을 50.48 라인을 깨는 거거든요. 네. 50.48 라인을 깬다면 그 다음에 바로 하방으로의 긴 추세의 시작을 뜻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 정도 때 예전 봉을 봤을 때는 네. 요 봉이죠. 예전에 뭐 11월 13일 봉을 기점으로 보면 11월 13일 날 요 봉이 깨자마자 긴 추세의 하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5일의 종목의 특성이에요. 5일의 종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지금 지탱해주는 50.48 라인을 깨주면 긴 하방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한 일주일 정도 쭉 떨어지는 지금 네. 8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자, 이거는 이슈권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갭 상승을 메워주는 장의 흐름이고 그 이후에 추세적인 부분이 나와주면 저는 아마 4, 5달러도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